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비교과 활동 관리를 함께 진행할 주디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들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고요. 제 이야기 이후에는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이수진 선배, 그 다음에 김준태 선배와 함께 그 플래너 짜는 법,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직접 공부했던 학습 경험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궁금한 것들도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할게요. 보시면 이제 나도 이 다음에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오빠들 3명 보이는데 오빠들이 입은 과잠이 뭐 서울대, 고대, 연대 과잠을 입은 오빠들의 등짝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꿈꾸는 직업이나 희망하는 대학 정하셨어요? 진로나 전공 정했나요? 정하신 분? 아직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3년 후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대학에 과잠을 입고 그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런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얘들아 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래요? 뭐라고 써있어? 한글이잖아. 꿈, 진로를 탐색하라. 여기 32명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 꿈, 진로를 탐색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꿈이나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명확한데 꿈이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결국은 뭐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잖니. 근데 여태까지는 단순하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내 뭐 직업이나 진로를 정해야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면 여기 남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쯤은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심화 과정이 필요해. 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진로 심리 검사 같은 거,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받아보는 거지. 그러면 적성 검사, 적성이 뭐야 얘들아? 시험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적성이 뭘까? 적성. 적성은 내가 다른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적성이라고 한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다른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적성이야. 이따가 좀 소개를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면, 그치?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어떤 신뢰도나 타당도가 있는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진로나 전공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입학 전에 꼭 진로나 전공을 조금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요. 입시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보다는요. 3년 동안 꿈이나 진로를 향해서 꾸준하게 노력한 학생들을 선발한대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네, 자기의 진로가 필요하다고요. 네, 고마워, 연우야. 네,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진로를 탐색하라.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뭐 진로 탐색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았더라면 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잖아. 그럼 우리가 치를 뭐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치를 전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공부 습관을 잡아라.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 공부 언제 하셨죠? 공부 언제 했니? 네, 시험 기간 동안에만 했죠. 네, 중학교 때까지는 가능했어요. 그 중학교 같은 경우는 범위도 적고, 그쵸? 뭐 교과서 1, 2, 3과 정도 범위도 적고, 출제되는 문제도 어디에 있어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 동안에 바짝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 90점, 100점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얘들아 좀 다르대요. 왜냐하면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암기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한다. 그걸 다 통째로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는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경우가 범위 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도 좀 풀어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본적인 실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공부 습관이 필요한 거죠. 뭐를 통해서 하냐면 이제 플래너를 통해서 할 텐데 오늘 이제 서울대에 합격한 이수진 선배가 플래너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 이렇게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길지 않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이제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 이게 3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부 산하 기관 중에 대표적인 기관 5개를 써놨는데요. 뒤에 보이니요? 뒤에 보여요? 글씨 안 보이세요? 같이 다 읽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 첫 번째는요. 이제 대학 입학 상담센터, 진로진학 정보센터, 그리고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그다음에 노동부의 워크넷, 그리고 커리어넷 이렇게 빨간 걸로 커리어넷 이렇게 써놨는데 주디가 알기로는 얘들아 너희들이 중학교 때 의무적으로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진로 검사들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나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네, 나 혼자 있는 기분이야. 커리어넷 들어가서 진로 적성 검사라던가 그런 걸 받아본 기억 없으세요? 그런 과정 기억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오늘 제 강의를 좀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진로 적성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커리어넷에서 있는 진로 적성 검사가 어떤 건지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좀 캡처를 했는데 커리어넷은 얘들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 세계를 탐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들을 게시해 놓는 사이트야. 검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직업 적성 검사 있고요. 직업 가치관 검사도 있고요. 진로 성숙도 검사, 그 다음에 직업 흥미 검사 이런 것들이 뭐 K형이다, H형이다 있는데 보시면은요. 검사 시간이 길지 않아요. 가장 짧은 게 10분, 길어봤자 몇 분? 30분 안에 우리가 이런 검사들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내용들은 여기에 있어.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어떤 적성들이 평가되어지는지 볼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신체 운동 능력, 뭐 손재능, 그 다음에 공간 지각력, 그 다음에 뭐 음악 능력까지. 그리고 쭉 오면 뭐 자기 성찰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뭐 자연 친화력 이런 것들도 되게 쉬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는지 상대적으로 뛰어난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받을 수 있고요. 자기 관리 능력까지 12개의 항목을 30분 동안 96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길어봤자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본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계정을 만들고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이런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알아야 하니까? 굉장히 신뢰도나 타동도가 높은 검사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나이도 많은데 저도 궁금해요. 제가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 검사를 했거든요. 청소년 대상이지만. 그래서 봤더니 저는 자기 성찰 능력이 높게 나왔어요. 궁금하지 않냐? 너희들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 높게 나올지. 근데 나는 자기 성찰 능력에서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검사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다 외우지 못해서 좀 읽어볼게. 그치? 나 좀 아이 컨택트 읽어볼게. 나 자기 성찰 능력이 높게 나온 여자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알고 목표를 세워보려고 하고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대요. 여기까지만 알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 추천되는 직업군은 뭐냐면 되게 멋있는 직업들이 나오더라고. 법률 및 사회활동 관련 직업, 그 다음에 인문계 교육 관련직이고 그 대표적인 직업들에는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 외교관, 노무사, 검사, 변호사, 판사, 교장, 장학사,
특수교사, 중등학교교사 이런 것들이 나왔어. 뭐야, 대박이지. 주디도 그러니까 주디도 옛날에 진로를 정할 때 나의 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더라면, 물론 발전된 것도 있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성은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더라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저 앞으로 긴 시간인데 목표 없이, 동기부여 없이 이 고등학교 생활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진로 적성 검사를 좀 받아보면 학습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적성 같은 경우는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 검사에서 낮게 나온 적성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보완 방법까지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 집에 가서 어디 들어가기? 커리어넷에 들어가기.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기. 근데 잘 못하겠다. 혼자서는 의지가 안 돼요. 그럼 누굴 찾아오시면 될까요? 저요. 왜요? 저는 자기 성찰 능력이 강한 인간이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실천하려는 능력이 강화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인 정보를 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았다면, 두 번째,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내 직업군과 관련된 학과가 어떤 대학에 있는지, 그치? 그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아셔야겠죠. 각 대학의 대학 입학처는요, 여러분, 학교 본교 홈페이지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 대학 입학처, 고려대학교 대학 입학처가 따로 있고요. 그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시게 되면, 각 대학의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공 안내 소개책자가 PDF 파일로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공 안내 영상들도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져 있어서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커리큘럼, 그리고 내년에 학생들을 이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학별 입시 요강이 이미 2019년도 입시 요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 봐야 돼요. 대입의 주체는 대학인데 대학에서 이렇게 나는 학생들을 선발할 거야 라고 이미 다 문제를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지 되고요. 어느 정도 진로나 전공이 정해졌다면 이제 간접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K무크나 코크, 그다음에 테드, 그다음에 EBS 다큐 3일, 지식이 채널, 그다음에 다양한 독서들을 통해서 이런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이렇게 많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K무크나 코크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수한 대학들의 전공 강의가 온라인에 무료로 올라가져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K무크나 코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따가 만나는 선배도 K무크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는 선배인데, 어떻게 이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보시고요. K무크나 코크가 강의라서, 전공 강의라서 좀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테드라는 것이 있어요. 테드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올려놓는 강연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제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치? 스피커가 영어로는 얘기하지만 밑에 한글 자막이 다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강의 시간이 일단은 뭐 강연 시간이 5분에서 10분, 15분짜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걸 추천하는 것은 저도 많이 보는데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강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전공 강의가 아직은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테드 강연 같은 거를 들어보시면 좋고요. EBS 다큐 3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뭐 생생한 직업의 현장들에 가서 3일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험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됐니요? 그래서 꿈, 진로를 탐색하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아까 잠깐 좀 선생님이 넘어갔는데, 여기 대학별로 이제 전공 안내 같은 것들 가게 보시면은 굉장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가 있어. 선생님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 공부했던 게 뭐가 있냐면, 화학공학과랑 화학과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질문을 올려놓으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 전공을 하는 선배들이 이제 이런 Q&A를 통해서 인터뷰 하듯이 선배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들아, 화학공학과 화학과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으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모르잖아. 이런 뿐만이 아니라 그 학과의 이름을 보고서는 조금 우리가 뭘 배우는지 접근하기가 힘들어. 이름엔 굉장히 유사하잖니. 그런데 화학
과는요. 순수 과학에 가깝다고 하고요. 화학공학은 응용공학이라서 실제로 공장을 설계하거나 운전하는 것들을 좀 배운대요. 그러니까 꼭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그 전공 안내 영상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좀 빼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제가 캡처한 거. 대입, 이 정도는 알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로를 좀 미리 정하고, 그치? 전공을 좀 미리 생각해보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이유가 변화된 입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뭐 이런 것들. 크게는 대학을 가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 그래서 수시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예체능 전형이 있는데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서 일단은 뺐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봐서 이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대학 중에서 얘들아, 상위권 대학이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 것 같아요? 네? 전체 대학 중 상위권 대학에서 제일 많이 뽑는 거. 전체 대학에서 많이 뽑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교과인데 우수한 대학들, 상위 대학, 뭐 상위 15개 대학에서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것을 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보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자소서, 면접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그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평가를 하는데 학생부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그 대학의 전공 적합성 이학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학생부 그 항목 중에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무슨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또 뭐 있어? 진로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자기의 진로에 맞게 잘 학생부를 관리한 사람들이 저 전형에서 굉장히 뭐한 걸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진로나 그 다음에 뭐 그 희망하는 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정해놔야 그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만한 나만의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거기에 뭘 볼까요? 수능 최저를 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별로 내신의 수준 차이가 있잖니.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보는데 뭐 2과목의 합이 4, 뭐 3과목의 합이 6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형을 준비하려면 내신과 더불어서 수능 과목에 대한 나의 전략적인 수능 과목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비교과 활동이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원을 나중에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각 대학이 논술 고사를 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여기에도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중에서는 이제 정시 전형이 아니라 정시는 이제 수능을 봐서 뭐 하는 거지 얘들아? 대학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5가지 중에 특기자 전형을 빼고 이렇게 대학을 가는 전형에는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시를 계속 공부를 할 건데 전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건데 예비 고1인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 처음부터 정시할래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 그쵸?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은 내신과 더불어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더 학생들 너희들이 기회가 더 많은 이런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초점 맞추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질문, 전형에 대해서 뭐 내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입시 전형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형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신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공부의 습관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공부가 아니라 공부의 습관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신 범위, 뭐 출제 경향, 내신 결과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학교 때처럼 이제 시험 기간 앞두고 바짝 암기해가지고 90점, 100점 막 맞았어. 그게 이제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착각들이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르면서 조금씩 좀 깨지게 되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나. 기본적으로 교과서,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부교재들, 그리고 그 각 학교에 지정된 단어집, 거기에 모의고사, 프린트까지 좀 챙기셔야지 되고요.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내신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각 과목별로 뭐가 나와요? 네, 수행평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좀 해야지 되고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제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오고 더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너희들이 치르는 그런 내신 결과 하나하나가 어디에 영향을 주니? 나중에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갈 때 내가 이제 대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수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공부 습관을 잡아야지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잘된 베스트 케이스를 보고 공부를 좀 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오는 선배들이 플래너를 통해서, 그쵸? 공부를 계획을 통해서 했던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플래너 짜는 방법들을 뭐 일간, 주간, 월간 이런 식의 플래너 세우면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부분이 왜 공부를 계획하면서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EBS에서 한 실험을 했대요. 무슨 실험이냐면 단어 외우기 실험을 한 거야, 간단하게. 그러면 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과 좀 성적이 저조한 하위권 학생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단어 외우기 실험을 했대.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가 뭐야? 어떤 결과를 예상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것에서 먼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단어를 외우는 양에서 차이가 있겠구나. 그렇죠? 아니면 속도에서 차이가 있겠구나. 같은 얘기잖아. 근데 이제 시간은 실험이다 보니까 제한을 줬을 거야. 그런데 결과를 딱 보니까 상위권 학생이나 하위권 학생이나 단어를 외우는 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대요. 어디서 차이가 있었냐면 단어 암기 전에 나는 단어를 몇 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 수치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뭐 한 3개, 4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7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구난방이었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전 뭐 한 5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이 적던 많던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단어의 숫자를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잘하는 거야. 자기 능력 파악이 돼 있는 친구들이 상위권 학생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1시간이면 수학 문제 이 정도 풀겠다. 나는 1시간이면 영어 독해 지문 몇 개 하겠다.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연습을 했겠어요? 그럼 계획을 세우면서 플래너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했으니까 처음부터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이 부분에서 강한 능력을 보이는 여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같이 플래너 세우고 진행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좀 공부하는 능력들이 좀 공부하는 습관들이 필요하고요. 얘들아 공부는 뭘로 한다는 얘기 들어봤니? 두 번째. 공부는 이제 엉덩이로 한다라는 얘기. 성시경도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라는 얘기가 하루에 3-4시간씩 고등학교 야자를 통해서 이런 긴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수능 과목을 치룰 때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이 몇 분이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야? 70분이야. 이 70분 동안 꾸준하게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오래 앉아있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고요. 그렇죠? 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행 이 부분은 선행학습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고1 이조학원 고등부 예비고1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국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국어나 영어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휘력이 좀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국어는 일단 기출문제 무턱대고 푸는 그런 것보다는 추천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어휘력도 좀 잡고요. 그 고교 과정에 나오는 그 추천 문학 작품들 모아놓은 작품집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통해서 일단 책을 좀 읽는 것들을 좀 권장을 하고요. 내가 혹시 문학이나 비문학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여기 지금 EBS에서 윤혜정 선생님이 하시는 나비 효과라는 강의가 있으니까 이런 강의들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고1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네, 원장님이 센스 있게 오지고 지리는 고1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진로와 학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입학 전에? 예, 입학 전에 진로 희망과 관련 학과 몇 가지 정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입시 요강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어디서요? 고마워. 대학 입학처에서요. 그리고 뭐 전공 관련돼 있는 동아리들, 그 다음에 내 전공 관련돼 있는 도서들, 그렇죠? 그런 책들. 그리고 내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목이 좀 주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 과목들도 다 잘할 수 없잖아. 다 잘하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하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니까 이런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지 되고요. 내신과 수능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제 학교가 정해지시면은요, 뭐부터 챙기셔야 되냐면 각 과목의 수행평가가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 내신 출제 경향이 어떤지 좀 파악하셔야 돼요. 예, 범위는 어느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여기 1학기에서 2학기 내신 상향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들은 학생의 뭘 본다고요? 결과보다는 뭘 본다고? 과정을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등급이 2.5등급이 같은 2.5등급이더라도 성적이 떨어진 학생보다, 성적이 막 떨어져서 2.5등급이 된 친구보다 낮은 점수에서 2.5등급이 된 친구들을 대학에서는 좀 더 좋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 한 번 망쳤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이 과목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런 노력들을 학생활기록부에 잘 녹여내면 그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3월, 9월, 11월 목편 2등급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나 뭐 논술 전형에서 수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이런 내 전략 수능 과목 중에 내 전략 과목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학기별로 이렇게 리뷰를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보여. 여름방학 때 우리 리뷰하고 있을 거야. 한 학기 끝나고 그래서 학기별 리뷰 이렇게 써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기부 만드는 거는요. 이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생기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얘들아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는 너희들 학교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잖아. 그리고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생활 기록부 누가 써주시니? 선생님이 써주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요즘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때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상 실적, 전략적인 참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자기의 진로나 전공에 맞는 교내 대회들이 있으면 미리 좀 파악하셔서, 그치? 대회에 참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 참가자의 몇 프로를 수상할 것인가까지 계획서에 다 나와 있대. 그럼 웬만하면 뭐 참가자의 5%를 주는 것보다는 참가자의 20%를 주는 대회 이런 데에 참가하는 게 약간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을 하실 거고요. 맞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요. 나랑 진로가 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내가 동아리를 좀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게 기간이 3월 말까지래. 그러니까 미리 모르고 들어가는 친구들보다는 알고 들어가면 조금 이거 시기를 챙겨서 할 수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월 2회 2시간 개인 봉사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봉사라는 거 중학교 때도 해보셨겠지만 봉사는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봉사 활동의 질이야, 질. 그러니까 혼자 헌혈하거나 쓰레기 줍거나 이런 거 말고요. 인간적인 교류를 느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서 이력 챙기기 같은 경우는요. 매월 한 권씩 본인의 전공이나 진로에 관련 있는 조서들을 읽고 원서 읽으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건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서 감상문들로 월 1회 독서에 대해서 감상문을 좀 남기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할 거고요. 이런 내신 공부 리뷰해 보는 것처럼 이런 생활 기록부 관리하는 것도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만들 거고 리뷰할 거고 이런 과정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 진로 준비, 그쵸?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좀 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맞니? 그 다음에 단시간 동안에 준비할 수 없는 내신들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 그쵸? 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평소에 공부 습관을 좀 잡아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선행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배우셨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성공의 키는 별게 없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잘하냐 못하냐는 그 다음 문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 알면서도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따 이제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뭐 발표해라. 그리고 이런 입시 정보들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